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대통령 바뀌니 달라지는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큰 획을 그은 그런 사건인데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이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것은 정말 전 세계의 모든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마 교과서로 배울 정도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국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이 민주국가에서는 한국의 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까. 교과서에 실릴 정도. 대한민국 교과서에는 당연히 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의 세계사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3년 동안 저희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회에서 뭐 하나 진행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미통당이 번번이 발목 잡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결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77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의석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발목 잡기 당하지 말고 좀 시원하게 일 좀 해봐라. 국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봐라. 국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예상하건대 제대로 못하면 다시 뚝 잘릴 거예요. 반토막으로 뚝 자를 수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너무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속 터지시죠.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이 말도 안 되는 기소와 말도 안 되는 수사,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적폐들의 발악,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했고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언론들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냐, 이렇게 한숨 쉬시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일단 머니투데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머니투데이가 웬일이죠? 이런 기사를 다 쓰고 OECD도 인정했다. 한국이 제일 낫다. 잘하면 마이너스 1.2% 성장. OECD에서도 한국이 가장 지금 상태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뉴스를 좀 살펴보니까 K-방역이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타격도 최소화했다. 저는 앞에다가 저 K자 붙이는 게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사실은 일본 이 J로 붙이는 거, J리그, J팝 이거에서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J 대신에 K로 바꾸는 건데 방역까지도 K방역, 개인적으로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다 저렇게 부르더라고요. 앞에 K 붙이면 이제 코리아. K방역이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타격도 최소화했다. OECD가 올해 한국이 최고 마이너스 1.2, 최저 마이너스 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자, 미국은 올해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8.5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중국은 마이너스 2.6에서 3.7, EU는 올해 마이너스 9.1에서 마이너스 11.5, 일본은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7.3 이 정도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한국이 가장 상태가 양호하다.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OECD는 한국에 대해서 효율적 방역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다. 주목할 만한 특이국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충격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올해 경기 위축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방역을 잘 해서 OECD에서의 경제 전망도 한국이 가장 밝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뀌니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외교관들이 뭐 하는 집단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억울해하는 외교관들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국민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외교관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뭔데?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대사관, 영사관 이런 데 있잖아요. 외국에 나갔을 때 뭔가 요청을 해도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고 잘 안 되기로 또 유명한 게 대한민국의 외국의 해외 한국 영사관 뭐 이런 평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외국에 만약에 도착을 하면 그 영사관에서 문자가 바로 띠리링 오고 연락처가 오고 뭔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최근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해외에 나갔었을 때랑 문재인 정부 때 해외에 나갔을 때 체감되는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은 해외에 나가면 나를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타지에서 내가 문제가 생겨도 내 든든한 힘이 돼주는 곳이 있구나, 약간 이런 든든한 보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 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중국에서 라면을 파는 외교관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판매 방송에 등장한 상하이 총영사, 이분이 나왔는데요. 바로 최영삼 상하이 총영사님이십니다. 타오바오라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터넷 스타 쉐리가 진행하는 판매 방송에 실시간 화상 연결 방식으로 특별 출연을 하면서 저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고, 한국 식품은 맛이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검사를 거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멘트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안심하고 먹지 못하거든요. 워낙에 이상한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코로나19로 민감한 이때 홍삼 같은 한국 건강식품은 면역력을 높여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뭐 이렇게 홍보 멘트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홍보한 게 이제 한국 신라면인데, 농심 신라면이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오뚜기 진라면이 더 맛있는데 신라면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1분 12초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팔려 나갔다고 해요. 판매액이 한 9,200만 원어치가 팔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역시. 그리고 뭐 정관장의 홍삼 제품이 26만 위안, CJ의 냉동만두가 42만 위안어치가 팔렸다고 해요. 자, 이 최영삼 총영사님이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사에 뛰어든 게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상하이의 홈쇼핑 채널의 둥팡쇼핑, 여기에 특별 출연을 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김, 유자차, 샴푸를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외교관, 총영사가 한국의 기업들, 한국 물건을 파는데 나선다? 낯선 장면입니다. 최근 들어서 강원도 도지사 문순영님께서 직접 직구 판매를 하잖아요. 이제 막 농산물들이 남아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조금 익숙하지만 조금만 옛날로 돌아가 보면 총영사가 저런 걸 한다? 시쳇말로 모양 빠진다 이러잖아요. 가오 떨어진다. 뭐 일본 말이니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발로 뛰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외교부의 변화, 외교관들의 변화는 좀 확실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새우잡이 어선의 선장으로 아프리카 가봉해상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이 37일 만에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해낸 노고를 위로하며 무사귀환을 환영합니다. 마음고생 속에서도 정부의 노력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가족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피랍 즉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조기 귀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계 기관 사이에 긴밀히 공조하고 가봉, 나이지리아, 프랑스 정부와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석방을 협의해 왔습니다. 귀환 협상에 혹시 모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비공개 속에 오직 무사 귀환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안전한 귀환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준 관계 기관과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외교부의 해외안전지킴센터와 현지 주재대사관 직원들의 수고가 컸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귀환에 도움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가봉과 나이지리아, 프랑스 정부의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새우잡이 어선 선장이 피랍되었다는 사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무사 귀환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결국은 37일 만에 무사 귀환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언론에서 이런 거 다뤄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충일날 올린 영상에도 있지만 하와이에 있었던 한국 전쟁 사망자 시신들 유해 이걸 최고의 예우로 우리나라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공군이 호위하면서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공군이 모시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아직 이 미통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아직 속이 후련하진 않지만 근본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이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공무원, 문재인 대통령 때 공무원 같은 공무원들이에요.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너무 다르죠. 물론 대구 빼고 대구는 그때 멈춰있죠. 자기들끼리 해먹기 바빠요. 거기는 쏙 빼고 나머지 공무원들 진짜 일 열심히 합니다. 정말 고마울 정도예요. 공무원 하면 철밥통, 일 안 하는, 게으른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진짜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현장 다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이런 느낌을 줘요. 대통령이 달라져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달라져서 이재명 도지사 계곡 싹 밀어버렸죠. 공무원들과 계곡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간에 유착관계 있었지만 싹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적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국가가, 정부가 국민을 지킨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게 현실이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망하겠다라는 사람들 많습니다. 노무현 때 나라가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키워드 뭐였냐면 웰비잉이었습니다. 웰비잉.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화두는 뭐였냐? 헬조선. 힘들다 노무현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걱정했냐면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느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 먹는 건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살고 휴식은 어떻게 건강하게 해야 되며 웰비잉이라는 게 전 국민의 관심사였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누가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때문에 힘들다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당시에 웰비잉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장 많았다는 거. 이것만으로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 오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당연했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그게 다시 당연해지기 시작한 거죠.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당연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당연한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177석,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힘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화끈하게 더 많은 부분이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